일단 지난 시간까지 좀 제가 프로젝트 베이스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프로그램 작성하는 법 이렇게 했었는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해서 학생들이 좀 뭐랄까 흥미를 잃어버린 학생들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이번 시간은 조금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작성 중에서 일반적인 어떤 시퀀스 회로 해가지고 조금 뭐랄까 덜 어렵다고 해야 되나? 이제 기본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프로그램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이었나? 아마 1학년 때 배웠을 건데 시퀀스 회로에서 이 시퀀스 회로를 가지고 시퀀스 실습에 있었죠. 이 실습에 있는 회로들을 PLC로 응용한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머하고 카운터를 이용한 이런 회로, 순차 회로. 그러니까 키보드 회로 응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회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으로는 우선 동작 순차 회로가 있고 신입 동작 우선 회로, 순위별 우선 회로. 혹시 저한테 배웠나요? 그 시퀀스 실습을? 다른 교수님한테 배웠나요? 내가 안 했었구나. 네, 시퀀스 회로 중에서 이제 이런 그 어떤 유형의 회로들이 있는데, 그 회로들, 시퀀스 회로하고, 그 다음에 PLC에서 이를 바꿔가지고 PLC에 맞는 회로로 바꿔서, 변경한 회로, 이런 회로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회로가 있는데, 우선 동작 순차 회로, 신입 동작 우선 회로, 순위별 우선 회로, 이런 것들 다 우선 회로가 되고, 그 다음에 타이머 지원 동작 회로, 자동 정지 회로, 순차적인 온오프 타이머입니다. 순차적인 온. 타이머 순차적인 온 회로, 이렇게 해서 타이머 회로. 그 다음에 카운터를 이용한 순차 프로그램, 카운터 타이머, 비교 명령을 이용한 전자시계. 이것도 예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동작 순차 회로부터 살펴보겠는데, 자, 여기 이제 시퀀스 회로가 우선 동작 순차 회로, 시퀀스 회로 여기 스탑 회로가 되겠는데, 이게 푸시 버튼을 한번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눌렀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서 여자가 되죠. X가 여자 되고 얘가 여자가 되면 X의 접점이 다 동작하겠죠. 여기 붙고 여기 붙고 X의 접점 X1 A 접점 여기 붙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자기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붙었기 때문에 L1 램프 1이 켜집니다. 램프 1은 X1이 지금 붙었다라는 거를 표시하는 램프가 되겠죠. X1이 붙었다라는 X1하고 램프 1하고 그러니까 같은 동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A 접점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X1하고 L1하고 같은 동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B2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B2를 누르면 이렇게 해서 여기 붙어 있기 때문에 X2가 여자가 되겠죠. X2가 여자가 되면 여기 접점이 다 동작해서 여기가 자기 유지되고 램프2가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회로에서는 여러분이 제가 순서대로 BS1을 먼저 누르고 BS2를 두 번째 눌렀기 때문에 어떤 특이한 이상하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을 발견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제가 BS1을 누르지 않고 BS2를 먼저 한번 눌러볼게요. BS2를 먼저 누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자,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여기가 끊겨져 있죠. 끊겨져 있기 때문에 X2가 여자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지금 이 회로 이 접점이 지금 동작이 안 돼 있는 상태죠. 동작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더라도 여기가 여자가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뭡니까? 자기유지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조건, 요게 이제 ON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ON 조건에 특별한 어떤 조건이 하나 들어가 있죠. 여기가 만족이 되지 않으면 얘가 수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 조건은 지금 뭐냐 하면 X1이 여자가 되어 있어야 되는 조건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X1이 마우스 X1이 여자가 되어 있어야 여기 눌렀을 때 동작하는 이런 회로죠. 그래서 이게 무슨 조건이냐면 우선 동작 순차 회로라고 불립니다. 여기 시퀀스 시간에 이제 저는 수업을 했었는데 요 회로를 PLC로 한번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이제 변경할 수가 있겠지만 우선 어떻게 됩니까? BS1을 X0라고 보고 X0를 이제 BS1은 X0 버튼이 되고 BS2가 X1 버튼이 되겠죠. 이거 왜 이러지? BS2 얘는 X1 버튼이 됩니다. 컴퓨터가 이상하네.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을 여기 보면 이제 BS1이 X1은 우리가 여기 Y20이라고 보면 되겠죠. Y. 여기서는 지금 릴레이니까 M0라고 보고 X1은 릴레이 여자. 여기는 내부 릴레이 M0로 대체하고 L1이 이제 출력이니까 여기를 Y20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죠. 말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원래 X1이 이제 출력 코일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선 X1이 출력이 됐을 때 램프가 켜지게 됐죠. 이 램프가 출력이라고 보면 얘는 내부 릴레이로 대체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 모양을 그대로 가져가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BS3 여기는 이제 스탑 푸시 버튼인데 이 스탑 푸시 버튼은 PLC에서는 여기다가 오프 조건에 B 접점으로 이렇게 요 앞에다가 이렇게 달아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요 B 접점 이쪽에 달아줍니다. 그래서 X2 여기가 BT3가 되죠. 이렇게 해주면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얘랑 똑같이 X1 버튼 눌렀을 때 얘 눌렀을 때 누르고 M1이 M0가 여자가 됐을 때 여기가 동작한다 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변경할 수 있고 그 다음 걸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 회로에 보시면 신입 동작 우선 회로. 신입 동작 우선 회로는 나중에 누르는 부하가 동작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누르는 부하.
좀 회로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부터 살펴볼게요. 시퀀스 회로부터. 회로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 이제 오프, 예, 전체 오프가 되죠. 전체 오프는 이게 X5 버튼으로 대체할 수가 있는데 X5 여기 전부 다, 예, 전체적으로 다 연결시켜 주면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조건, 여기서 푸시 버튼을 눌렀을 때 자기유지, X1은 자기유지가 됩니다. 여기 자기유지를 위한 릴레이가 되고, 자기유지 부분은 X1A 여기 있죠. 여기가 이제 자기유지 부분이 되는데, 이 자기유지 부분에 온 조건에 B 접점으로 상대방 X2, X3 릴레이에 B 접점이 더 들어가 있어요. 네, 인터럽 회로하고 좀 유사해 보이긴 하지만 예, 여기에 안 붙어 있고 자기유지 안에 ON 조건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예, 만약에 여기가 끊어지게 되면 자기유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자기유지를 위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자기유지. 그래서 여기가 끊어진다라는 거는 얘가 동작을 한다거나 얘나 얘 둘 중에 하나가 동작을 하게 되면 여기가 둘 중에 하나가 끊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자기유지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유지를 위한 조건을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기유지를 위한 B 접점 조건 넣어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면, 동작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PB1 버튼을 먼저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여자 되고 램프 1 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끊어져 있는 상태, B 접점이니까 노멀리 클로즈에서 붙어 있는 상태가 되죠. 이렇게 해서 얘가 동작하면은 여자가 되면 여기가 붙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하면 여기 떨어지고 여기도 떨어지죠. 그래서 이쪽이 여기가 자기 유지가 되고 이런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른 버튼 PB2나 PB3 중에 아무거나 이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PB2를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누르게 되면 지금 여자 되는 부분에 여기 B 접점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 B 접점이 없기 때문에 바로 여자가 되죠. X2가 바로 여자 되고 램프도 켜집니다. 이렇게 되면 X2가 여자 되면서 여기 X2의 접점이 다 동작하겠죠. 접점을 한번 보면 이 접점이 X2 접점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X2 여기가 접점이 떨어지고 여기 접점이 붙죠. 네, 이렇게 되는데 여기 그 다음 단계에서 보시면 X2가 접점이 여기 떨어졌다 라는 건 지금 여기 PB1 얘는 푸시 버튼은 손을 뗐을 때입니다. 손을 뗐기 때문에 여기는 끊어져 있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자기 유지가 됐었는데 X1이 자기 유지가 됐었는데 여기가 끊어지면서 자기 유지가 꺼지죠. 꺼진다고 해야 되나? 꺼짐. 자기 유지가 꺼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X1이 소자가 되겠죠. 소자가 돼버리죠. 소자가 되면 여기가 다시 붙게 돼요.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자기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램프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새로 누른 거 PB2를 나중에 눌렀죠. 나중에 누르는 거 PB2가 이쪽이 여자가 되고 자기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새로운 입력이 유지가 되고 여자가 되고 유지가 되는 그런 회로가 되죠. 앞에 있는 걸 여기 B 접점들이 앞에 있는 것들 다 꺼주게 됩니다. 앞에 여기 자기 유지되는 부분들을 다 꺼주면서 새로운 게 유지가 되는 그런 회로가 되는 거죠. 이 회로도 마찬가지로 PLC로 뭐 수정을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도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PB4 스탑 버튼은 다 여기서 해주고 여기 릴레이는 다 M0 내부 릴레이로 다 변환을 시켜줬어요. X1은 M0로 해주고 X2는 M1으로 해주고 X3는 M2로 해주고 그리고 출력 L1, L2, L3는 램프로 해서 지금 요 M1하고 같이 연결해 줬는데 그 PLC 부분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물론 어때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다 꺼주려면 여기서 가야 되나? M0 여기서 Y20 여기서 Y21 여기서 Y22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PLC 같은 경우는 여기 따로 출력은 따로 모아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안 적어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출력을 적어주지 않고 여기다 따로 모아서 출력을 적어줍니다. PLC 하는 사람들은 좀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출력은 따로 모아가지고. 왜냐면 이제 보기에 좀 편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 회로는, 이 회로. 여기 B 접점 2개 들어가는 거, 여기 자기유지, B 접점, 상대방 B 접점 2개 들어가고, 자기유지, B 접점 2개 들어가고, 자기유지. 여기까지 다 똑같죠. 이 회로를 그대로 해서 여기다가 PLC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배웠으면은 좀 더 그 이해가 더 빠를 수가 있었을 텐데 좀 뭐 처음 보는 거라서 조금 낯설 수가 있겠지만 이 회로가 그렇게 어려운 회로가 아닙니다. 네, 이 정도는 여러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요게 이제 신입 동작 우선 회로입니다. 나중에 신입 동작이라는 거는 새로 들어오는 동작, 나중에 들어오는 동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게 우선적으로 동작하는 회로입니다. 그 다음에 우선회로의 마지막, 우선회로 마지막 순위별 우선회로, 순위별 우선회로 돼 있는데 얘도 모양이 지금 거의 똑같죠. L1은 따로 L1하고 여기 출력 L1 M1 여기 Y20, Y21, Y22 얘는 이쪽에서 따로 모아서 M0 X1은 M0고 X2는 M1 X3는 M2 이렇게 해서 M0, M1, M2가 동작할 때 출력으로 나오게 이렇게 따로 모아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 모양이랑 여기 모양 똑같이 그려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려주고 이 모양하고 여기랑 똑같죠. 그 다음에 이 모양하고 여기도 모양이 똑같죠. PB4는 스탑 버튼은 여기다가 전체 그 렁에다가 스탑 이렇게 똑같이 해서 넣어주는 형태로 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동작도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서 일단 여기 B 접점 이게 직렬로 B 접점 오프 조건이 없는
이 회로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회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PB2부터 한번 눌러볼게요. PB2부터. 여기서 PB2를 누르게 되면 여기가 지금 B 접점이니까 붙어 있죠. X2가 여자되고 램프2도 불이 들어옵니다. 그럼 X2가 여자가 되면 여기 X2의 접점 보시면은 어디죠? 여기 끊어지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갔죠? 네, 여기 자기유지 붙어서 일단은 여기서 자기유지되고 여기 B 접점 세 번째 블럭에 있는 X2 B 접점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PB3를 아무리 눌러도 여기서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X3가 여자가 될 수가 없죠. 여기 PB3는 X2가 여자된 상태, 이 상태에서는 PB3를 아무리 눌러도 여기까지 전원이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가 여자가 될 수가 없죠. 여기서 끊어져 버리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가 우선순위로 보면 여기 우선순위가 1번이고 우선순위 여기 2번, 여기 3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순위가 낮은 쪽은 아무리 우선순위가 높은 쪽에 ON이 됐을 때 우선순위 낮은 쪽은 아무리 눌러도 여자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여자가 안 되고 여기는 여자가 안 되죠. 만약에 내가 여기를 눌렀다. 푸시 버튼 1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1을 누르면 여기는 지금 B 접점이 하나도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바로 여자가 되죠. X1 바로 여자가 됩니다. 여자 되고 램프도 불이 들어오고 점등되고 X1이 여자가 됐기 때문에 여기 접점 X1 접점이 다 동작하겠죠. 여기 붙고 그 다음에 어디 갔죠? 여기 접점이 있으니까 떨어지겠죠.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도 접점이 있는데 여기 떨어지겠죠. 그래서 PB2에서 X2가 지금 여자가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거 다 꺼져버리죠. 다 꺼져서 여기 소등이 됩니다. 여기가 소등되고 여기 꺼지고 소자되죠. 그래서 여기 여기가 다 떨어지죠. 떨어지고 여기는 붙을 거고. 아무튼 X1의 B 접점이 동작하면서 얘를 꺼줍니다. 꺼주고 자기는 여자되고 점등하고 계속 유지가 되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높은 쪽에 그 회로를 동작을 시키면 우선순위가 낮은 쪽을 꺼주고 자기가 계속 동작하는 이런 회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부하가 우선적으로 동작하는 회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점등 L1, L2, L3는 Y20, 21, 22라고 보고 M0, M1, M2는 X1, X2, X3 여기가 M0, M1, M2 여기가 Y20, Y21, Y22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나머지 부분 회로는 여기 회로가 다 똑같다고 이 회로가 모양이 그대로 여기다가 그려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PB4는 X5 B 접점 이렇게 해서 X5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은 다 똑같죠. 이 회로가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높은 회로가 우선 동작하는 회로입니다. 이건 한번 여러분이 이 회로를 좀 작성해 가지고 지금 뒤에 보이시죠? 뒤에 자, 이 회로를 한번 그려 가지고 동작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동작 하는지 요거
자, 다음으로 이제 타이머 지연 동작, 이런 이제 기본적인 회로죠. 기본적인 회로. 타이머 지연 동작. 그 다음에 자동 정지 회로. 그 다음에 순차적인 온오프. 이건 이제,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스위치나 센서에 의해서 동작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인데,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 순차, 우선 조건 순차 회로 하고 비슷한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여기는 순차적인 회로인데, 앞에 그 출력이 꺼지지 않는 상태로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다 꺼지는 그런 회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타이머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순차 회로가 진행되는 회로. 그리고 이제 카운터를 이용한 순차 회로하고 카운터 타이머를 이용한 전자시계까지 오늘 하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타이머 지연 동작 회로가 되겠는데 이 회로는 아주 기본 타이머의 회로죠. 자, 우리 시퀀스도를 먼저 가지고 보면 스타트를 푸시 버튼 누르면 타이머 여자되고 여기는 타이머에 우리 일반 타이머 같은 경우 한시 동작 순시 복귀 타이머 같은 경우는 순시 접점이 하나 있어 가지고 여기서 자기 타이머를 가지고 자기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머의 릴레이 접점 같은 경우는 자기 유지하는 데 사용을 할 수 있죠. 여자가 되면 여기 순시 접점 얘가 동작을 해서 자기 유지가 되죠. 그 다음에 T가 여자가 되면 일정 시간 후 T초 후에 타이머 접점이 한시 동작 접점이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T초 후에 여기가 붙게 되고 여기가 끊어지게 되어서 원래 처음에는 L1이 켜져 있었다가 여기 B 접점 붙어 있는 상태에서 처음에는 켜져 있었다가 얘가 꺼지고 얘가 붙어서 점등하는 이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얘는 이게 시퀀스 회로도를 PLC의 회로도로 바꿀 수가 있는데 PLC에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시퀀스 그 회로, 시퀀스의 타이머 같은 경우는 릴레이 접점을 하나 가지고 있죠. 릴레이 접점을 하나 가지고 있지만 우리 일반적인 PLC에서는 이 릴레이 접점이 없습니다. 여기 A 접점, B 접점 이렇게 있는데 얘들은 무조건 한시 동작이죠. 한시 동작. 그래서 릴레이 접점을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는 T하고 같이 해서 릴레이를 하나 추가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는 내부 릴레이를 사용했는데 내부 릴레이를 사용해서 이 내부 릴레이가 자기 유지를 시켜주게 되죠. 그래서 얘랑 다른 점은 여기에 내부 릴레이가 하나 있다라는 거죠. 시퀀스 접점에서도 뭡니까? 자기 유지를 위해서 여기다가 릴레이를 하나 쓰고 이 릴레이를 가지고 자기 유지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을 시킬 수도 있는데 시퀀스 회로 소자에서는 타이머가 자체적으로 릴레이 접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릴레이를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타이머의 A 접점으로 자기 유지를 시킬 수가 있는데 PLC에서는 이런 타이머가 릴레이 접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내부 릴레이를 사용한다는 거죠. 자기 유지를 위해서. 뭐 이건 아주 간단한 회로이기 때문에 우리 많이 좀 사용을 했던 회로입니다. 그래서 이건 요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머를 사용한 자동 정지 회로가 있는데 자동 정지는 이 타이머의 B 접점, 타이머의 한시 동작 B 접점을 오프 조건으로 해서 릴레이를 소자시켜 주는데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로는 그대로 해서, 저기, PLC 회로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푸시 PB2 접점은 이제 사용을 하지 않았네요. 일단 PB2 접점을 뺐는데, PB2 접점을 추가를 시킬 수도 있죠. PB2 접점 추가시키려면, 네, 여기다가 추가시키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추가시키면, M0가 켜졌을 때 M0 꺼지면 다 꺼지니까, 여기가 이제 X1 해가지고, 얘를 X1으로 바꾸고, PB1은 X0. 그 다음에 여기 X는 여기 M0가 되죠. M0하고 똑같고, T는 T. 똑같고, 램프 L은 Y20. 해서, 이 시퀀스 회로들을 PLC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네, 동작을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B 접점이니까 연결이 되어 있고, 푸시 버튼 누르면 타이머 여자되고, 그 다음에 X 릴레이 여자되고, 램프 켜지고, 그 다음에 X가 동작하면서 접점 동작에서 자기 유지가 되는 거죠. 여기를 이제 푸시 버튼 손을 떼더라도 이쪽을 통해서 X하고 타이머, 램프가 여자가 다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타이머 접점 같은 경우는 T초 후에 이 타이머 접점이 동작할 텐데, 이 접점은 여기 X를 꺼주는 동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T초 후에 X를 꺼주면, 파란색으로 해서 T초 후에 X를 꺼주게 되면 여기가 소자가 되고, X가 소자되고, 여기도 끊어져서 전체가 다 끊어지기 때문에 얘도 꺼지고 이렇게 되죠. 이런 꺼주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정지해주는 회로.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 회로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죠. 단지 이제 출력 부분 Y20을 시퀀스 회로 돼서는 그냥 여기서 연결했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Y20 해줬는데, 얘를 PLC에서는 우리가 출력을 따로 분리해서 보통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연결하지 않고 이쪽에다가 따로 연결하는 거죠. 여기 이제 타이머 자동 정지 회로, 이 회로를 보고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 다음에 순차적인 온오프 회로를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로는 제가 이제 PLC 매뉴얼에 이런 회로가 있더라고요. 예, 그 매뉴얼에 나올 정도니까 아주 좀 일반적인 회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작은 어떻게 되냐면 Y20하고 Y23까지 해서 4개의 램프가 순차적으로 여기가 먼저 켜지고, X0 누르면 여기가 켜지고 Y20 켜지고, 그 다음에 X1을 누르면 여기가 켜지고 여기 꺼지고, 그 다음에 X2를 누르면 Y22가 켜지고 Y21이 꺼지고, X3을 누르면 Y23이 켜지고 Y22가 꺼지죠. 그 다음에 X4를 누르면 여기서 이제 이건 전체를 다 꺼주는 형태로 해도 되겠지만, 앞에 것들은 다 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X4를 눌렀을 때는 Y23만 꺼주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순차 회로 동작이 되겠습니다. 이 회로 모양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우선순위, 앞에 뭐였죠?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선 동작 순차 회로하고 좀 비슷한 모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게 이제 타임 차트라고 볼 수 있고, 이 타임 차트대로 동작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한 거. 요거 이제 그 예문에 그 PLC 매뉴얼에
이런 예문이 있는데 그걸 가져온 겁니다. 좀 일반적인 회로니까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일단 출력 부분을 따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보통 이제 PLC 같은 경우는 출력을 분리시키는 게 좋아요. 출력 분리시켰고, 그래서 M0가 켜지면 Y20 켜지게. 그 다음 M1이 여자가 되면 Y21이 켜지고, M2는 Y22, M3는 Y23이 켜지도록 이렇게 출력을 만들어 뒀고, 우리 그 프로그램은 그 다음에 이제 제어 부분은 이 앞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X0를 눌렀을 때 Y20이 켜지게. 여기 Y20은 우리가 M0였죠. M0 내부 릴레이 가지고 동작을 시킵니다. 여기는 Y21은 M1, Y22는 M2, Y23은 M3 이렇게 되고 X4를 눌렀을 때 꺼지는 부분은 M4를 가지고 해줬네요. 여기 X4 꺼지는 부분은 오프 부분은 여기 M4 이걸로 동작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가 켜지는 부분부터 하자면 X0 눌렀을 때 이렇게 해서 M0 넣어주고 자기 유지 시켜줬죠. M1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좀 생각을 해 볼 텐데 M0가 켜졌을 때 여기가 켜진 상태, 얘가 켜진 상태에서만 동작하게. 그러니까 X0를 먼저 눌렀을 때만 얘가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X1을 만약에 먼저 눌렀다 그러면 얘가 동작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아까 우선순위, 순차 회로죠. 이런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M0가 켜졌을 때만 얘가 동작하게 이 조건을 넣어준 거죠. 그래서 만약에 X1을 눌렀다. M0가 켜진 상태에서 X1을 누르면 여기가 연결이 되고 M1이 켜지고 자기 유지가 되죠. 그러면서 M1이 켜졌을 때 여기를 꺼줘야 되죠. 여기 꺼주는 거는 여기다가 M1 B 접점을 넣어줍니다. M1 여자시에 꺼지도록 여기를 M0 소자시키죠. 그래서 꺼주는 부분은 M1을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X2는 X2 눌렀을 때 여기 Y21 M1이 켜진 조건에서 얘가 동작하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M1 우선순위 순차회로 부분 조건이 들어갑니다. 요건 조건 들어가고 여기서 X2를 누르면 얘가 켜지고 자기 유지되고 여기서 M2가 여자가 되면 M2가 여자 됐다. 얘가 여자가 되면 얘를 꺼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M2를 가지고 여기 B 접점 넣어줬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넣어주고 이걸 이제 순차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X3을 눌렀을 때는 여기가 켜진 조건 우선 조건 넣어주고 그 다음에 X3 눌렀을 때 M3가 여자 되고 자기 유지되고 그 다음에 M3가 여자 되면서 여기를 꺼줘야 되죠. M2를 여자 됐을 때 여기 꺼주는 거. 자, 이런 조건이 들어가죠. 마지막으로 이제 M3가 여자가 되면 여기가 켜지겠죠. 여기 켜지고 여기서 X4를 버튼 누르면 M4가 여자가 되고 이 M4는 얘를 꺼주는 조건 꺼주는 조건이니까 M4 뭐 뒤에 켜주는 조건은 없고 꺼주는 조건만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꺼주는 조건 B 접점 넣어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내가 보니까 좀 신박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어요. 꺼주는 조건을 이거 굳이 뭐 이렇게 처리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죠? 요게 없으면은 여기다가 X4를 넣어주면 되죠. M4 대신에 X4 넣어주면
X4 눌렀을 때 얘가 꺼지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제가 예문에서 가져온 프로그램에는 여기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M4를 가지고 꺼주게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출력은 M0, M1, M2, M3 해서 Y20부터 Y23까지 켜지게. 이렇게 해주면 여기 켜지고 얘를 켰을 때 끄고 그 다음에 얘를 켰을 때 켜지고 꺼주고 그 다음에 얘를 켰을 때 켜주고 꺼주고 얘를 눌렀을 때는 전부 얘가 꺼지게. 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좀 요점이라고 하면 순서대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순위, 조건, 접점이 들어간다는 거. 요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X1을 누르면 얘가 켜지지 않고 얘가 먼저 켜진 상태에서 얘를 눌러줘야 되는 거죠. 얘 순서대로 얘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서대로 눌러야 동작을 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요거는 좀 22분인데 자, 이 회로는 이렇게 하고 지금 순차적인 요 회로를 한번 여러분들 요 회로를 한번 실제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회로 설명드리고 연습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순차적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회로랑 다른 점은 뭐냐 하면 X0 눌렀을 때 얘가 이제 켜지죠. 그 다음에 X1을 누르면 얘가 켜집니다. 켜지는데 얘를 꺼주는 게 아니라 안 꺼주고 꺼주는 부분이 없죠. 꺼주는 부분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게 놔두고 그 다음에 X2를 눌렀을 때 얘를 켜주는데 여기를 안 꺼주죠. 그 다음에 X3을 눌렀을 때는 얘를 켜주는데 여기도 안 꺼줍니다. 그 다음에 X4를 누르면 여기도 꺼주고 여기도 꺼주고 여기도 꺼주고 전체를 다 꺼주는 거죠. X4가 전체를 다 소자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거랑 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조금 재밌는 부분이 모양이 똑같은데 그 꺼주는 부분 B접점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달라요. 자,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도 이제 예문 있는 걸 제가 가져와서 가져온 겁니다. 그 매뉴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 부분은 M0, M1, M2, M3 똑같습니다. 앞 부분하고 M0 여기가 Y20이 M0, M1, M2, M3 여기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출력 부분 앞에 부분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진행하는 부분도 X0 눌렀을 때에 M0가 여자가 되고 자기 유지되죠. 자기 유지. 여기서 자기 유지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건에서 X1을 누르면 얘가 켜지는데 얘가 켜져 있는 조건에서 얘가 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 우선순위 조건 우선 조건이 들어가게 되죠. 똑같이 들어가고 얘가 켜졌을 때 X1을 눌렀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자가 되고 자기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M1이 여자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는 안 꺼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B접점들이 다 하나씩 있는데 이 B접점은 여기 M1 앞에 회로에서는 이걸 꺼주기 위해서 M1이 이걸 꺼졌는데 지금 여기 좀 다르죠. 4기 때문에 M4는 아직 여자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 꺼집니다. 여기는 안 꺼지고 그대로 붙어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전부 다 한꺼번에 M4가 다 꺼준다. 요것만 좀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X2를 눌렀다 그러면 여기 켜지면서 여기도 안 꺼지죠. M1이 여자된 상태 우선 조건 들어가고
X로 누르면 여자 되고 자기 유지되고, 그리고 얘가 여기를 안 꺼주죠. 지금 M2는 아직 M2가 여자 됐을 때, M4는 아직 여자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는 안 꺼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X를 눌렀다. 얘가 켜지고 얘들 안 꺼지니까 이렇게 여자 되고 자기 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M3가 지금 여자가 된 상태, 이 우선 조건에서 X4를 눌렀다. X4를 누르면 M4가 여자가 되고, 이 M4가 여기도 꺼주고 여기도 꺼주고 여기도 꺼주고 전체를 다 꺼주는 거죠. 요게 전체를 다 소자시켜주는 동작을 합니다. 네, 프로그램이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프로그램은 아니죠. 네, 우선 조건, 순서대로 동작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요 순서대로 눌러줘야만 동작을 하고, 그리고 이 4번 후에 X4 버튼을 눌렀을 때 전체가 다 꺼지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이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한번 작성해서 동작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X1이 켜지고, X를 눌렀을 때 켜지고, 그 다음에 X1 눌렀을 때 켜지고. 동작 확인은 1, 2, 3, 4 순서대로 한번 동작을 시켜보고, 그 다음에 뒤죽박죽으로 한번 동작을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얘를 먼저 한번 눌러보고 동작이 되는지, 그 다음에 얘를 먼저 눌러보고 얘를 눌러보고 해서 동작이 되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요 순서대로 누르지 않으면 동작을 하지 않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시간 드릴 테니까. 자, 이 회로도 뒤에 보입니까? 프로그램. 잘 안 보이는 학생들은 강의 자료 해서 다운받으셔가지고 회로들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동작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동작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타이머 순차적인 on, 그 다음에 카운터를 이용한 순차 프로그램, 카운터 타이머 비교 명령을 이용한 전자시계까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